건강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진시황 37년 사구라고 하는 곳에서 병이 악화가 됩니다. 조고라는 환관을 시켜서 장남 부소에게 보내는 편지를 만들게 합니다. 문제는 그 편지가 가기 전에 진시황이 먼저 죽게 되죠. 자, 이때 등장하는 이 환관 조고. 이 조고가 여러분들 생각처럼 이렇게 만만하고 간신이다 이런 차원에서만 평가될 인물은 절대 아닙니다. 태생 자체가 물론 좋은 집안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뭐 괜찮은 집안, 먹고 살만한 집안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 조고가 문제가 됐던 것은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호해에게 일찍부터 무언가가 대권에 대한 뜻을 갖도록 하기 위한 무언가를 꾸몄을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어 보여요. 그게 걸렸기 때문에 법률로 보면 사형, 그러니까 아마 권한 남용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진시황이 사실은 이 조고를 구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머리도 좋고 뭘 맡겨보면 능력이 탁월해서 자기 입장에서 주기가 아까워서 그래 이번에는 내가 용서를 해준다. 너 앞으로 그런 짓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조고는 사실 죽을 뻔한 거죠. 자기가 한번 그렇게 죽을 뻔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잊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쉽게 잊겠습니까? 아마 조고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후계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일찍부터 호해를 세우기 위한 나름의 계획을 세워왔을 것이다. 갑자기 뭐 병들어서 죽는다고 해서 그 계획이 나왔을 리는 절대 없다. 에이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셋이서 호해를 황제로 만들자. 자, 이래서 호해를 황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셋이 뜻을 합쳤으니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난관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호해를 어쨌든 간에 태자 일단 자리로 만들어야 승계를 받잖아요. 조고는 이 진시황의 조소를 가짜로 만들어서 부소 보고 스스로 너는 효를 지키지 못했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죠. 장군 목념은 바보가 아니니까 이거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으니 좀 기다려보자.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도 문제가 없다. 부소가 말씀드렸죠. 강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융통성이 없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이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야 된다. 효를 지켜야 된다. 제가 볼 때 변방으로 쫓겨오면서부터 권력에서 밀려났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과 아버지 눈밖에 나게 돼서 내가 아마 뒤를 잇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진시황이 사실 성격도 좀 잔인하고 그러니 혹시 자기 보고 죽으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불안감. 사신이 와서 나는 명령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따르세요 라고 압박을 했을 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죠. 과감성이 있었다면 목념의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을 지키면서 확인을 해보거나 어떤 조치들을 취했을 텐데 그럴 생각까지는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융통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현실 권력에 대한 권력 의지나 욕구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 이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 호해 일행은 사실은 진시황의 죽음을 숨겨뒀었죠.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침대 칸의 마차에서 계속 정사를 보는 것처럼 실제 결제 도장은 조고가 갖고 찍어서 보내면서 이 진시황의 시신을 가지고 함양 와가지고 죽음을 발표를 합니다. 이미 부소는 죽었고 자기들은 가짜 편지도 있고 이세 황제 호해를 갖다가 올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세 황제 호해를 만들긴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반란이겠죠. 형벌을 엄격하게 하는데 제일 좋은 연자제를 사용하자. 형벌을 가혹하게 적용할 대상이 누굴까? 전대에 열심히 일했던 공로 있는 대신 새롭게 권력자가 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황제의 자리에 위협이 될 만한 형제들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하고요. 형제 12명, 공주 10명 다 사형에
시켜버리죠. 이렇게 사용될 때 혼자만 사용을 시키면 좋을 텐데 연좌제잖아요. 재산도 몰수되고 주변에 있는 친척까지도 싹 없애버리는 공포정치 시행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없다. 이사와 조고의 문제이기도 하죠. 권력자인 호의 2세 황제에게 가까이 붙어있는 조고가 유리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이사 입장에서도 뭔가 나의 위치를 좀 굳혀야 될 것 같아. 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란도 일어나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폐하께서 권력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형벌권을 이용해서 관리들에게 좀 더 엄격하게 대하십시오. 모든 일들을 폐하가 직접 살펴보시고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가 노리는 건 뭐냐면요. 형벌을 좀 더 강력하게 적용하려면 사법과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 권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노림수. 조고가 과연 그냥 있을까요? 승상예가 보니까 만만한 인간은 역시 아닌데 권력을 내 쪽으로 가져와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아. 폐하께서는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됩니다. 카리스마는 뭘로 나오느냐? 신비함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신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신들하고 접촉하지 마십시오. 법에 익숙한 신하, 그게 누굴까요? 자기를 얘기를 하겠죠. 자기와 의논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물론 조고가 노리는 건 뻔하죠. 정보도 자기가 다 독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료들하고의 관계를 딱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모든 사안을 사실은 자기가 결정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드디어 조고는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를 했는데 이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 상황이 위기 아니겠습니까? 황제 폐하께서는 궁궐 깊숙한 곳에 앉아서 딱 팔짱 끼고 이 말씀을 안 들으시려고 하니 당신께서 가가지고 뭔가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내가 가서 얘기를 좀 해줘야지. 언제 만나러 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냐? 그게 바로 한창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막 흥 무르익고 있을 때. 지금 한가하세요. 지금 오시죠. 와가지고 뵙기를 청합니다. 아니 지금 한창 잘 놀고 있는데 이거 좋을 때도 많은데 얘 왜 그래? 오늘 기분 잡쳤다. 오늘 파티 끝. 그 파티 열 때마다 이러고 있으니 한 3번쯤 되풀이해 보십시오. 얘가 혹시 아무래도 나 엿먹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조고가 얘기하겠죠. 요즘 말이죠. 이 승상께서 태도가 심상치 않으세요. 폐하를 우습게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왜 그때마다 와서 면회를 신청하냐고요. 1번, 2번, 3번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까운 사람이 3번 얘기를 하면 에이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사를 감옥에 딱 가두죠. 당신 죄목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풀어. 아니 이사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패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것으로 지금 이 죄목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 나 알잖아.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면 또 패는 거죠. 그래서 자그만치 10명 정도 보내니까 이사 입장에서는 이제 신문관이 오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이세 황제가 직접 보낸 신문관이 오게 되니까 다 부는 겁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는 그 최후가 비참하죠. 함양시장에서 허리를 자르는 형벌에 취해지게 되고 그의 친인척 모두가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조고를 다 따르겠습니까? 자기를 반대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요것들 한번 걸러야 되는데 어느 날 황제 앞에 신하들을 쫙 모아놓고 짐승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사실은 사슴이죠. 결국은 얘기를 합니다. 폐하, 지금 앞에 보셨죠? 저게 뭘까요? 사슴 아니야. 당연한 얘기지. 이거 제가 보기엔 사슴이 아니라 말인데요? 라고 이렇게 우기기 시작하죠. 황제는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한번 봐봐. 저게 말이야? 일부는 그거는 말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슴이 맞다니까요. 찍어둔 거죠.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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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사슴이라고 얘기한 사람 다 처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진실을 왜곡돼서 이야기할 때 보통 지록임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세 황제는 내가 좀 정신이 나갔나? 내가 어디 건강이 좀 안 좋은가? 스트레스 풀 게 뭐가 있을까? 사냥이 좋아. 사냥을 하다가 쏜 화살에 길 가던 사람이 맞아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되거든요. 조고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하늘이 여기에 대해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궁궐에서 좀 나와라. 나와서 조그만 궁궐로 좀 옮기시라. 드디어 조고가 마지막에 계략을 피게 됩니다. 병사들한테 거짓말로 황제의 조서라고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신옷을 입고 무장을 해서 궁 안으로 들어오라. 들어오는 군인들을 쭉 보고 야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있는 환관한테 물어보죠. 상황이 왜 이 지경까지 이러는데 너 나한테 얘기 안 하니? 제대로 말씀을 드렸으면 제 목숨도 조고에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호해 보고 얘기를 했겠죠. 죽어라. 조고 좀 만나게 해달라. 안 됩니다. 야 그러면 제발 나 궁궐 밖에 나가서 그냥 이 보통 사람으로 살게 해줘. 그것도 안 됩니다. 아 죽어야 되는구나. 이세 황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됨으로 인해서 조고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야망을 실현을 해봐야 되겠다. 까짓것 내가 뭐 이 황제가 되면 되지. 황제가 되려고 옥새도 챙기고 뭐 모든 것들을 챙겼는데 문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찬성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고의 눈치는 봐도 조고가 황제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정계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정도로 눈치는 빠르기 때문에 아 내가 황제가 되는 건 역시 좀 무리인가 보다. 조고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진시황의 손자를 내세워야 되겠네 해서 내세운 게 공자 자영이죠. 자영이 사실은 또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황제의 지위에 있지만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 지위를 불안정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조고다. 조고를 불러오는데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올 테니까 아 내가 병이 들었으니 한번 와보시라. 조고 입장에서는 아, 병이 들었다니 안 가볼 수도 없고 문병한다는 이유로 찾아갔을 때 이 조고를 결국 암살해버리죠. 조고의 처우도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뭐 자영도 오래 버틸 수는 없었던 거죠. 그 이후 석 달 만에 유방의 군사가 수도인 함양으로 입성하면서 결국 진나라는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 난세에 영웅호골들이 이제 등장을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유방, 항우,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서로 간에 치열한 접전을 이제 벌여야 되는 기대해 주십시오. 초안대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